우리가 이 마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마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마음 문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자,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해요. 마음 문제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면 마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중독증 다 심리장애입니다. 심리장애. 그 다음에 심리장애보다 더 위험한 중증 심리장애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중증 우울증, 중증 도박 중독이라든가, 그러니까 중증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중증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조울증이라든가 마약 중독, 섹스 중독, 관계 중독 다 중증이에요. 이거 일반 심리장애 아니에요. 중증 심리장애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악화돼 버리면은 위중증 심리장애입니다. 위중증 심리장애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게 되면은 뭐 조현병, 심리적 조현병이라고 있어요. 뇌하고는 관계없이 심리적 조현병이라든가 과대망상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분노장애라든가 분노장애나 또는 히스테리와 같은 이게 위중증 심리장애예요. 자, 그런데 분노조절장애와 분노장애, 예전에 한번 이거를 분리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분노조절장애는 자기가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조절이 안 돼요. 그거는 중증 심리장애입니다. 그러나 분노장애는 자기가 분노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분노장애거든요. 이거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중증 심리장애는 정신병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음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신병증에 가깝기 때문에 마음 치료를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이 정신병증은 반드시 정신과 치료가 뒤따라야 돼요. 약물 치료가 됐든, 신경 치료가 됐든, 호르몬 치료가 됐든, 아무튼 이 정신병에 관련, 정신병증에 준해가지고, 정신병 치료와, 정신치료와 마음 치료가 병행이 돼야 돼요. 정신치료가 대전제가 깔리지 않는 이상은 마음 치료하면 안 돼요. 더 빨리 악화돼요. 심각해져요. 그래서 위중증 심리장애는 제가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건 뭐냐? 습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습관 문제예요. 내가 의식으로 나 괜찮아. 그래, 내 괜찮아질 거야. 분명히. 앞으로 잘할게. 싹 거짓말이에요. 왜? 습관이 이미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크게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거리고 되냐고요. 자,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러한 외상 트라우마,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가 바로 이 마음 문제, 이 습관 문제인데, 특이한 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어 있는 마음 문제가 발생했다, 습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 자신의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들에 의한 정보에 의해서 내가 뭔가 진행하는 거는, 즉 타인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은 무조건 악화돼요. 습관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 습관 변화는 오로지 자기가 행함으로써 자기가 말과 행동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가면서 만들어지 형성되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자가치료법이거든요. 자, 이 자가치료법을 저는 마음치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심리습관 문제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습관대로, 건강한 습관으로, 행복한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마음치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가치료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 트라우마든 심리장애든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들이 이 습관을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습관 문제가 가동을 이제 습관적으로 가동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아직은 잔재가 남아있어요. 언제 이 습관이 튀어나올지 모르거든. 언제. 그래서 뭘 하냐면 스스로 먼저 치료를 해놓고 안정을 갖습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도록 만들어 놓고 반드시 재발을 예방해야 돼요. 재발하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재발되면 또 돌아오고, 재발되면 또 치료하고, 재발되면 또 치료하고 하면서 재발을 가능하면은 예방을 해가면서 결국은 재발을 예방하면서 스트레스 힐링 습관이라든가 습관을 만듭니다. 상처 치료 습관을 만듭니다. 이게 형성이 되어야만 완치 결정이 되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자가치료법입니다. 마음치료.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 습관 문제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 문제가 돼.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자가치료법이 이 마음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치료회원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내가 방법을 몰라요. 돌아가고는 싶은데, 회복은 하고 싶은데, 자, 회복해서 뭔가 관계를 회복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를 회복을 해서 예전의 모습이 됐든 아니면 진짜 내가 나름대로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 회복을 하든 아니면 인간답게 살든 아니면은 행복하게 살든 뭐든 어쨌든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방법을 못 찾고 있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가치료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완치가 돼서 행복해진대, 회복이 된대 라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바로 마음치료를 선택하는 치료원들이에요. 이래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습관은 이 습관이잖아요. 건강한 습관도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심리 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단 하루 만에도 발생합니다. 하루 만에도 발생해. 하루 만에도. 그런 이 건강한 습관이 심리 습관 문제가 발생하는, 즉 마음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단 하루 만에도 발생을 합니다. 언제 발생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파괴되는 거는 하루, 반나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습관은, 나쁜 거는 금방 만들어집니다. 안 좋은 거는 금방 만들어져요. 파괴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파괴하는 거는. 그런데 이걸 다시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내 인생 전부의 습관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인생 전부의 습관이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심리장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다. 내 인생 전부에 관련되어 있는 이 감정기억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게 습관적으로 가다 보니까 내 인생 전부의 감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상처를 기억을 하질 않아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특정한 이유 때문에 우울하다, 그거는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그 심리장애 아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면 이 습관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나쁜 습관, 즉 심리 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정말 오래 소요됩니다.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 정말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회복을 하려고 하는 노력. 왜? 노력을 끊임없이, 즉 실천을 끊임없이 해야 목표, 즉 건강하고 행복한 습관을 가기 위한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건강한 습관이 만들어져요. 습관은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될까? 시간도 오래 걸리죠. 노력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쉬워요. 그러나 회복을 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죠. 노력도 엄청 걸리죠. 노력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어요.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마음 치료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노력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함에도 그래도 내가 회복하고 행복해야 되겠다. 정말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시작하는 게 마음치료거든요. 자가치료법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외상 트라우마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볼 것도 없고 이게 발생되어 있는 마음 문제가 발생한 사람의 옛날에는 10,000명 중에 1명이었어요. 치료 이거 하겠다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근데 지금은 10만 명에 1명도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래요? 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쉽고 이런데 쉬운 방법만 찾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비용 들이고 싶지 않아요. 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싫어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당장 나한테 문제 생겼으니까 빨리 해보게 되거든요. 그 조급함이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노력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과
이 관련되는 이 행복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만 편하면 돼요. 지금만. 지금 무슨 얘기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이거 관련되는 거, 요걸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면서 뭘 가냐면 시간, 노력, 비용에 관련되는 걸 이거를 과감하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마음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다 알아. 아, 내가 다 안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제 내가 다 알아.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쓸데없이 이런 데도 비용을 왜 투자해? 내가 이걸 가지고서 나름대로 이 관련되는 내가 다 알아. 노력 시간 내가 알아서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기가 다 알아요. 나만 잘하면 돼.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도 다 알았어 이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마음 문제가 발생이 돼서 타인들을 고통 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치료하는 이 피로 위해서 치료하는 분들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제 다 알았어. 아 이제 드디어 내가 다 알았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니 그것도 모르냐 막 가르치려고 들고 뭐 하려고 들고 이거 가지고 이 영상 봐라 니 이렇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내가 다 알았어. 하지 말라는데 내가 알아서 내가 하겠다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치료하는 분들한테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해석한 게 옳다니까요. 내가 아니라는데. 저는 또 얘기를 합니다. 다 알았대.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해요. 만든 나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알으셨는지 모르겠다고. 전문가는 난데 어떻게 다 알았지? 대단한 분이요. 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다 알아. 노력, 시간 내가 조금만 하면 다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 문제가 악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치료 회복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됐던 여러분의 치료원이다. 그럼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치료 가지 안 하잖아요. 치료원들도 치료 가지 안 해요. 왜? 자기가 다 치료된 줄 알아요. 완치 결정도 안 됐는데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해. 자의적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 제가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결정해 드리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그 마음 치료 안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노력할 시간에서 어차피 한순간에 쉽게 해요. 소송하면 되고 이혼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좀 다니면 되는 거고 그건 심리 문제일 때고요. 심리장애 즉 마음 문제 가지고 예상 트라우마 이걸 발생했다 이러면 뭘 해도 무조건 악화돼요. 뭘 해도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 영상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잘 살게요. 미쳐서 그래요. 왜? 악화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인생 얼마나 쉬운데요. 무너뜨리는 건 쉽다니까요. 영원히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외도한 사람들이 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딱 물을 거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미안하다. 치료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치료는 내가 잘할 수 있다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누가 뭐래요? 정말 잘하는 사람 맞아요. 왜? 인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뭐가 있습니까? 신체 건강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성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치도 있어요. 자, 이 가치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의미관계, 가족관계, 목적관계, 기타 등등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마음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분야 중에 하나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분야인지는 몰라요. 이거에 하나는 성공한 사람들, 이게 성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회복할 게 없어요.
회복할 게 없다니까. 왜? 성공을 하는데 회복할 게 어딨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가 될지는 몰라도 자기 기준을 갖고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치료회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 성공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의 성공을 했어. 돈을 많이 벌었던, 아니면은 내 아이가 태어나서 내 의미관계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내 아이들과 양육을 하면서 살아왔던, 가정에서 살았던, 뭐를 했던 간에 어느 한 분야는 성공한 사람들이, 잘 살아온 사람들이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한 분야에 성공을 했는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기 인생이 전부 성공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돈이 많아. 그래서 인간관계도 내가 하는 대로 가면 충분해. 내 마음 따위는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성도 당연하고, 몸이 아픈 거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어딜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어지간해서는 뭐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해서도 안 되면 즉시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의사 찾아가잖아요.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마음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마음의 문제. 자기가 성공한 분야로 마음을 다 해결하겠다. 이거 감당 못해. 자기 자신인데 감당이 안 돼. 자기가 성의 문제가 발생, 자기가 알아서 할게. 안 된다니까 감당이 안 돼. 왜? 마음의 문제는 자기가 감당할 영역이 아니거든요. 전문 분야, 성공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근데 본인이 다 알아.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마음치료 거부하고. 어차피 거부해요. 사람들은. 왜?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즉, 뭘 회복해야 돼? 회복할 게 뭐 있어? 나 이미 성공했는데. 성공했는데 내가 얼마든지, 내가 지금도 그 정도는 내가 다 할 줄 알아. 할 줄 일도 없으면서 오히려 악화되는 건 잘해요. 악화되는 건. 왜? 어차피 마음 문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문제 발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 문제는 점점 악화되거든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건 쉽습니다. 오늘 바로 합리화하고 정당, 즉 본인들은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그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만든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아, 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보내버려요. 왜? 위중증 심리장애로 갔거든요. 그 사람 잘못 건드리면 그날 제가 죽어요. 그 무서워요. 난 위중증 심리장애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뭘 가냐면 내가 다 알아야 해도 회복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대로 둬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왜? 그냥 둬야 더 악화 안 시켜요. 스스로가 더 악화되질 않아요. 왜? 기회라도 있으려면. 중증 심리장애는 아직 하나가 기회가 남았고, 심리장애는 아직 2개가 기회가 남아있고, 외상 트라우마는 아직 3개가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있던 사람이 악화돼 버리면 중증 심리장애와 위중증 심리장애 딱 그 중간에 중증 심리장애 말기거든요. 일로 악화돼 버리거든요. 편안해지면. 더 무서운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외상 트라우마 있던 사람은. 그래서 제발 일로는 가지 말아달라고 신진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왜? 너무 빨리 가요. 강연 다니면서 상담 다니면서 뭐 종교적으로 뭘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엄청 빠르게 편안해지거든요. 돈도 안 들고. 별로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엄청 빠르게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해요 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쉽게 가느냐? 아니에요. 악화되는 게 그렇게 쉽게 악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후딱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아파요. 힘들어요. 좀 편해진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갑자기 내가 막 감당 못할 정도로 막 힘들어져요. 왜 그래요?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다가 못 견디면 확 죽어 삐리? 그리고 확! 그런 일들이 막 생기죠.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는, 이게 내가 다 알아. 이제 난 충분해. 이렇게 살면 돼. 자기 스스로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우리 치료원들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자의적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치료 안 하는 사람들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자의적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파괴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완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당부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음 문제를 가진 사람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내 아이들로부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마음 문제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시고 내 가족이라고 하면 내 아이고 이렇게 된다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타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거리를 두세요. 아니면 끊어내세요. 왜? 내가 죽어요. 내가 파괴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장 조심하라고. 그런데 재밌는 게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는데 쉽게 그래서 마음 문제 악화시키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마음 문제를 악화시키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전문가가 있고요. 망가뜨리는 전문가가 있어요. 악화시키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마음 문제를 악화시키는 이 전문가들,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 이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사회의 악이라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그 사람 말 한마디, 그 사람 행동 하나가 이 사회의 악이에요. 최소한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야 내 피해를 예방할 거 아니에요. 치료하는 분들에게도 늘 당부하는 얘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 인근, 근접되어 있는 마음 문제를 가진 사람들. 두 번째로는 이 마음 문제를 점점 악화시켜가는, 아주 쉽게 악화시키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말로는 행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을 쾌락으로 빠뜨려서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면서 쓰레기 만드는, 즉 파괴를 하는 거예요. 파괴.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파괴 전문가들은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지금요. 여기에서 과연 나와 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치료하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치료 안 하는 분들은 어차피 파괴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파괴하면서 살아요. 본인은 아니라 그래요. 뭐라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다 알아. 네가 뭘 알아. 그래서 제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안 해요. 치료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치료하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자의적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죠? 포기만 하지 말아달라. 포기만. 왜? 포기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포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내가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를 한 번만 돌아보면은 절대 쉽게 포기 안 돼요. 그러나 마음 치료 안 하는 분들은 마음 치료 안 하려고 드는 사람, 그리고 마음 치료 안 하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측은해 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들은 측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손으로 날려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인생이 날아가요. 내 인생 날아가면 내 아이들 인생 없고요. 아니면 아이들 안 나요. 왜 안 나요? 나 먹기 살기도 바쁘고 나 즐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애를 왜 케어해요? 힘들게. 동물이나 한 마리 키우면 되지. 왜? 편하거든요. 그런데 애완동물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버리면 돼요. 동물은 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누가 몰라요? 범죄자가 돼서 안 들키고 걸리지 않고 쾌락적으로 살면 그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인생인데요. 그거 몰라서 안 하나요? 마약 하게 되면 도파민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주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이때 죽으나 저때 죽으나 쾌락이 넘치는, 그거 몰라요? 근데 왜 안 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다들 그러고 살으래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최소한 우리가 마음 치료에 관련되는 개념을 생각할 때 회복해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필요성을 갖는데 정말 모르겠다, 치료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다 알아. 어느 순간에 다 알게 됐어. 내 인생 끝났구나.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거니까. 근데 치료하는 분들도 똑같아요.
중간에 가다가 이제 좀 편안해졌어. 여유가 생겨. 이렇게 살면 되겠네. 자의적 해석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치료 중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뭔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악화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치료 시작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이잖아요. 이해해요? 왜? 자가치료법이다 보니까 아직 이 습관의 문제가 회복이 돼서 건강한 습관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왜? 이해하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10분 참고를 해서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